안녕하세요. 히로시마 대학 장경재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군항도시의 기억, 특히 전쟁 기억이 어떻게 계승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전쟁 기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기억 붐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프로스트라는 학자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민족주의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본다기보다는 한 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교육을 받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전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기억 붐은 관광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장소에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한 붐인데, 이건 사실 경제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방문할 의지가 생겨서 국내,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전쟁 관련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왜 그 많은 전쟁 관련 장소 중에 군항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관광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학부 때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 그 이후에 3년간 해군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히로시마 대학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쿠레라는 유명한 군항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은 저는 와서 알았는데 사실은 그 한국의 진해, 해군의 모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 기억과 관련된 장소보다 저는 군항도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 세 가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히로시마의 쿠레, 그리고 타이완의 남부에 있는 유명한 항구도시, 군항도시입니다. 가오슝.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한국의 진해입니다. 세 지역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군항이라는 점도 있고, 전쟁 후에도 계속 군항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항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발표의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그 우에스기 카즈히로라는 분은 전쟁 기억을 단절과 연속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단절과 연속은 어떻게 전쟁 기억이 계승되고 있나라는 점인데, 이를테면 히로시마시, 그러니까는 그 원폭이 투하되어서 전쟁의 2차 대전의 끝을 알린 그 히로시마의 경우는 전후에 완전한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당시에는 그 군도, 그러니까 군의 수도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졌던 유명한 군사도시였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관련 기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지역은 단순히 단절이냐, 그 단절은 사실 평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단절로서의 평화냐, 아니면은 연속이냐, 이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만은 적용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이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쿠레와 가오슝과 진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는 탈 맥락화, 그리고 재 맥락화되는 전쟁 기억입니다. 최근 그 일본, 특히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중문화 콘텐츠들, 그러니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쟁의 역사가 아닌 전쟁의 일부의 요소만을 차용해서 그런 것들을 그 소재로 해서 만드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콘텐츠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역사와 분리한 탈맥락화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만 문제는 지역들이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를 자신들의 전쟁 기억의 연속, 그러니까 재연속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려는 이른바 그 재맥락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케이스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쿠레입니다. 쿠레의 경우 사실 종전 직후에는
그 전쟁 기억의 완전한 단절을, 히로시마와 같이 단절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단절에 실패를 하고 단절과 연속의 굉장히 그 애매한 지점에서 전쟁 기억을 계승하다가 결국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 사실상 본격적으로 전쟁 기억을 연속으로 계승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전함 야마토입니다. 1941년에 뭐 전쟁 거의 후반에 2차 대전 후반에 건조된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전함이고 일본의 기술을 상징하는 배이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뭐 전과는 크게 올리지 못했고 결국 뭐 침몰돼서 지금은 일본의 저 가고시마 남쪽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함 야마토의 중요한 점은 이 배가 쿠레에서 건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쿠레는 사실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전쟁 기억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950년대에 발효된 50년에 발효된 구군항 도시 전환법이라는 법입니다. 뭐 이름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군항으로 쓰였던 용지를 전부 민간으로 전환시킨다는 법이고 쿠레에서는 90%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과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된 시기가 1950년 6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이 시행된 지 3일 뒤에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쿠레에서 시도했던 단절은 성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건 뭐 쿠레나 일본의 의지라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안보의 전체적인 정세와 미국의 개입, 그래서 쿠레에도 역시 후방 지원을 위한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결국 그 단절의 시도와는 별개로 다시금 쿠레는 군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애매한 정체성에서 적극적인 계승으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 그 야마토 뮤지엄의 개관입니다. 오늘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쿠레를 굉장히 대표하는 하나의 큰 상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쿠레에 있는 조선소에는 야마토의 고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하고, 사실 이 야마토 뮤지엄이라는 공간은 처음에는 이 전함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쿠레의 해사기술, 그러니까 조선기술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조선기술에 대한 역사를 본인들이 계승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함과 군함의 기술을 빼고는 쿠레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침을 180도 바꿔서 해사기술 역사관은 야마토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전함 야마토가 기술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시설로서 2005년에 개관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시점은 이미 일본이 약간 우경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개관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편승해서 그 야마토 뮤지엄의 옆에는 그 테츠노쿠지라관이라는 잠수함을 테마로 한 전시관이 있는데, 이 전시관은 사실 뭐 처음엔 전시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해상자위대에서 야마토 뮤지엄 개관과 함께 기증을 하려던 잠수함이었는데 해상자위대가 여기에 편승을 해서 자위대 자료관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쿠레의 전쟁 기억은 단절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다 결국 이제 약간 연속을 택하게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쿠레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탈맥락화되는 전쟁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 칸코레라고 칸타이 컬렉션, 그러니까는 그 함대 컬렉션이라는 게임인데, 그 2차 대전 그 이전에 전함들을 그 여성의 캐릭터로 의인화해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게임은 그 전쟁을 뭐 본인들의 말로는, 제작자들의 말로는 전쟁을 미화한다거나 그 실제 역사를 차용한다거나 하는 점은 사실 뭐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는 편이고, 중요한 점은 팬들도 사실 이러한 식으로 탈맥락화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중국 팬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처음 가장 놀랐던 것은 중국인들도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한국인들도 팬들이 있습니다. 즐긴다는 것이고, 더더욱 놀랐던 점은 본인은 이 게임이 전함을 의인화한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픽션과 역사를 얼마든지 분리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뭐
지금의 20대, 그 밑에 세대들은 그 위에 세대, 저를 포함한 윗세대들과 감각이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쟁에 대한 역사, 2차 대전에 대한 역사를 실제로 본인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한 최초의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맥락화된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게임을 실제로 탈맥락화된 소비로 치환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여전히 감각이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게임의 성지로 역시 쿠레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함 야마토의 캐릭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전함 야마토 캐릭터의 팬들이 쿠레에 방문하는 형태의 그 게임 소비, 장소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정부에서는 이러한 게임을 본인들의 연속적인 역사 계승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있었던 그 130주년 진수부 개청 기념 행사입니다. 진수부라는 건 그 일본의 웨이지 시대에 있었던 4개의 해군의 주요 도시, 이거 쿠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행사 중에 하나로 쿠레시에서는 이 게임 제작팀을 과 콜라보레이션, 협동을 해서 같이 이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 게임 속, 그러니까 탈맥락화된 게임의 세계가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는 어찌 보면 재맥락화를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완의 가오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오슝은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단절과 연속이 굉장히 기묘한 형태로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굉장히 일본의 신사가 보이는 것과 함께 국민당에 대한 기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잘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가오슝에 있는 북부에 있는 약간 강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지금은 공원이지만 일제시대에서는 여기가 신사였습니다. 다른 한국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떠난 후에 타이완에서는 이 신사의 공간을 신사는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운 것이 이 사당입니다. 이 사당은 마조라는 타이완에서 중화권에서 굉장히 많이 모시고 있는 해양의 신인데, 식민지의 신사의 기억을 본인들의 신앙의 기억으로 대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이 공원의 입구에는 토리, 그러니까 신사의 정문이 서 있다는 건데, 이건 당시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타이완에서 복원을 해서 가오슝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이 책 모양의 조각입니다. 결국은 이건 가오슝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실 책의 안에는 당시의 신사의 사진과 역사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하나의 자신들의 역사의 페이지로 보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한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보존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여에서 부여신궁이라고 조선신궁과 함께 2대 신궁, 완성되진 못했지만 부여신궁의 터가 있습니다. 부여에.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발굴하려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패널로 참가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러한 형태의 그런 신사의 터에 대한 발굴이나 복원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환경이고, 그것이 한국과 타이완의 전쟁 기억에 대한 계승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예가 이 권촌이라는 지역의 재개발입니다. 권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완의 굉장히 독특한 주거 형태로 전후 국부천대 이후에 대륙에서 온 국민당, 특히 공무원과 군인들의 관사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특히 근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 권촌을 어떻게 조성을 했냐면, 일본 시대에 일본 군들이 관사로 쓰던 곳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새로 군부대를 조성할 필요도 없고 이미 땅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도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촌, 그러니까 군용 권촌이
타이완에 국방부 지정한 곳만 한 13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들이 시설이 낙후돼서 현재 지금 타이완에서는 재개발을 그 국방부가 지역 정부에 그 땅을 임대를 주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작년에 이곳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주로 이렇게 뭐 상업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공방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관광시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이 재개발이 완공된 동네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보니까 다다미방, 일본식 개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인 가족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 뭐 이 건물은 애초에 처음부터 일본군이 사용됐던 건물이었고 그 기억을 본인들은 이렇게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다다미방을 조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약간 뭐 연속에 가까운 기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만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덕촌이라고 사실 그 방금 다다미방과 한 100m,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는 지역 정부가 조성한 그 권촌의 전시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본 시대에 대한 역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 이후에 거주하게 된 국민당의 역사만이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다미방도 아니고 이러한 입식, 전형적인 중화권의 생활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권촌의 재개발이지만 연속과 단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사실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자로서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이 우길기를 보시고 약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것 같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우길기는 사실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고 뭐 우길기 자체는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만 이건 타이완 사람들이 만든 우길기입니다. 사실 이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으로 그 홍모함 보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일본의 군함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타이완의 사당입니다. 여기 뭐 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서 그건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전후에 타이완의 어부가 목을 하나 낚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군함의 함장이지 않느냐 해서 그 함장과 배를 기리는 사당을 만들었고 그게 이 홍모함 보안당의 시작입니다. 사실 뭐 삼국지의 관우도 그렇지만 중화권에서는 이 무장을 재물의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독특한 점은 여기서 이제 재작년에 이 공간 홍모함 보안당의 위령법회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참가를 한 집단, 그룹 중에 하나가 칸콜의 이 게임의 타이완 팬들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게임은 전함을 2차 대전 당시 아니면 1차 대전 때 일본의 전함을 의인화한 게임. 이 사당은 일본의 군함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결국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칸콜의 팬들, 게임의 팬들이 지역에 직접 연락을 해서 게임에 나오는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고 참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오케이를 했고 같이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약간 카오스한 상황이죠. 더 제가 경악을 했던 건, 저 직접 갔었는데 가운데의 청년, 특공복을 입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특공복이라는 건 그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가미가제의 옷을 입은 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독특한 건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타이완 그 국제지위 정상화 운동협회라는 협회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타이완이 국제적으로 지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하와이나 사이판 같이 일본의 한 주로 편입이 돼서 국제지위를 정상화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함을 신으로 모신 타이완의 사당에서 하는 행사에 자신들도 참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뒤에 보이는 우길기 밑에 있는 이름들은 당시에 그 전함에 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전쟁 기억의 계승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례가 정말로 유니크하고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진해 사례입니다. 정말 죄송한 게 사실 진해에 대한 내용이 오늘은 가장 좀 빈약합니다. 그 이유가
원래 제가 이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올해 이제 필드 조사로 진해를 중심적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은 주로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타이완하고는 또 인식이 다르게, 그 일본의 과거의 건축물이나 남아있는 건물들은 아직도 적으로 지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옥 같은 경우는 적산 가옥이라는 말이 아직 있는데, 이건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말이죠. 적의 재산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것이 타이완과는 다르게, 그리고 단절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단절의 방법이 히로시마나 다른 공간과도 다르게 그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상징을 통해서 역사의 단절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기억을 단절한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그 진해는 굉장히 도시계획이 독특한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타리가 있어요. 북원, 중원, 남원 로타리가 있고, 그 북원 로타리와 남원 로타리에 해군 기지 입구가 있습니다. 뭐 병력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가오슝도 마찬가지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 로타리 한가운데에 지금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이 서 있다는 거죠. 그는 과거의 조선시대에 일본과 싸운 그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또한 게 독특한 형태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비슷한 얘기지만, 예, 진해라는 공간, 그리고 해군 전체의 사실 정체성에는 반일의 상징이기도 하고 일본과 싸운 영광의 상징이기도 한 충무공이 들어있죠. 물론 그렇다고 뭐 100% 거의 100%에 가까운 단절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들도 진해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2012년, 13년인가요? 진해에 생긴 그 진해 군악마을 역사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일제시대의 기억이 일부 약간 연속적인 기억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역사문화나 관광자원으로 그 식민지 시대를 보는 움직임들도 조금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탈맥락화에서 설명드린 세대가 점점 이제 전쟁 기억과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진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구룡포나 군산, 순천에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반일 이후에는 다시 좀 뜸해졌지만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 진해, 그리고 가오슝, 그리고 쿠레, 같은 군항 도시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방식의 전쟁 기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는 뭐 다른 나라도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방식의 전쟁 기억을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 기억은 계승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아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느 정도 그 상호 이해를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 오늘 컨퍼런스의 전체 테마이기도 한 그 남북 관계에도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도 남과 북이 다르고, 최근 뭐 항면조라는 말도 있지만 중국이 또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단절, 연속 혹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이어서 계승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작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녹음 시간을 체크하면서 했는데도 시간이 약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서, 귀한 자리에서 다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